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현지 시간 2일 발표가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투자 기관별로 의견은 좀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이 대체로 좀 긍정적이라고요? 네, 세액공제 종료를 앞둔 성구매 효과로 3분기 인도량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팩트셋이 집계한 분석가들의 평균 인도 대수는 약 44.8만 대로 나왔습니다. 네, 이 캐너코드도 이 테슬라의 3분기 인도량이 48만 대를 넘길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의 목표 주가도 종전 333달러에서 490달러로 대폭 상향 조정을 했고 네. 약 30개 국가에서 수집한 등록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판매가 확실히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 테슬라 인도량 발표의 장밋빛 전망이 현실이 될지 저희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표님 보면 이 테슬라 인도량에 대한 월가의 좀 긍정적인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웨드부시가 이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아웃퍼폼을 유지를 좀 하면서 목표가 500달러에서 600달러 좀 상향 조정을 했고요. 이 내년 시총 역시 좀 최대 3조 달러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파이퍼 샌들러도 400달러에서 500달러로 좀 상향을 했는데 대표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출하량 증가 부분이 사실 미국 내부나 중국 쪽으로 이렇게 나눠서 보게 되면은 중국 쪽에서 증가량은 좀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사실 미국 내수에서의 증가량이 조금 더 크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국 내수 자체에서 이전에 이제 토요타나 기타 차량들이 차지하고 있던 비중에 대해서 이제 전기차 비중에 대한 증가세가 나올 수밖에 없던 국면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트럼프랑 머스크의 싸움으로 인해서 세액 공제 종료되는 거 그것 때문인가요? 사실 그 부분이랑은 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미국 내부에서 지원금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미국 내부에서 이제 전기차와 뭐 GM 같은 일반 차량에 대한 비중이 어떻게 조금 더 유리하게 흘러갈까에 대한 네. 내용이 가장 핵심이었고요. 이 폐쇄계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폐쇄계 외부적인 기업들의 미국으로의 판매량 부분에 있어서의 감소가 좀 더 뚜렷한 국면이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영향을 미쳤다라고 일단 1차적으로는 좀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네. 이제 두 번째 부분은 이제 인도 쪽으로의 본격적인 출시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인도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제3국은 아니고 이제 개발도상국급의 네. 최근 들어서 이제 판매량 부분이 조금 더 증가하는 모습을 좀 많이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테슬라가 사실 이전 2분기까지만 해도 일론 머스크가 부재한 국면이었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가 2분기 중에 들어갔죠. 네, 네. 중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전까지는 굉장히 좀 부재했었는데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테슬라가 제 시간에 제대로 개발도상국들에 진출해야 되는 시점들을 좀 오랫동안 늦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원활한 타이밍에 들어감으로써 이제 본격적으로 매출 증가를 이룩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저희는 좀 기대하고 있는 게 두 가지 모멘텀 정도가 있는데 뭐 미래 기술은 그동안 얘기 많이 했으니까 그거는 제외하고 당장 돈벌거리부터 좀 얘기를 하면은 어쨌든 이제 테슬라 입장에서는 중국 시장이 거의 사실상 좀 망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 외에 지금 인도나 혹은 이제 동남아 쪽, 동남아에는 좀 로우 레벨의 차량들이 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저가형 모델들을 양산을 들어가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인도 같은 쪽에는 사실 차량 구매 니즈가 있음에도 테슬라가 제대로 진출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매출이 제대로 발생하지 않았었고요. 그다음에 유럽 쪽 같은 경우에도 비아디나 이런 차량들이 진출하긴 했지만 테슬라가 충분히 마케팅을 할 여력이 더 남아 있는데도 네. 제대로 진출을 많이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매출들 종합을 해보자라면은 테슬라가 전략만 잘 짜도 지금 판매를 늘릴 수 있는 시장은 아직까지는 더 남아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테슬라에 대해서 어쨌든 주가 부양을 일으키기 위해서 이제 주주들이 좀 단합해서 일부러 이제 일론 머스크한테 보상안을 제시를 했었죠. 근데 네.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자체가 사실 그동안에 뭐 코인이나 이런 부분들을 그냥 장난으로 했던 게 아니라 어쨌든 본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주가 펌핑에 대한 모델들을 계속해서 테스팅을 해왔었거든요. 그때도 그 말씀 주셨죠. 그래서,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제 X라는 모델을 SNS를 갖고 있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X AI를 도입했기도 하고, 이런 어떤 이슈 메이킹을 지속적으로 반복을 하면서 본인이 계속해서 매스컴을 아직까지 장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펌핑 효과를 공격적으로 활용을 했을 때 더 적극적인 상승세가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이런 주가 상승 모멘텀은 두 가지로 보통 만들어지는데. 네.
자체의 이제 기술 가치나 어떤 평가 가치에 대한 상승도 당연히 있죠. 그건 이제 기본적 펀더멘탈 분석에 의한 것이고, 기술 가치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언급해주고 혁신 기술을 발표했을 때 그걸로 인한 주가 가치 상승이 일단 첫 번째로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본인이 정말 마케팅적 효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자산의 축적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반적인 펀더멘탈로 평가되는 게 아니에요. 그동안에 테슬라가 못 올라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 퍼상으로는 뭐 130, 140 막 이렇게 굉장히 높은 수치를 가져온 와중이었는데 그 와중에도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 때문에 계속해서 수급은 유지가 됐었죠. 근데 본인이 올해 2분기 이후에 적극적으로 들어가면서 사실상 그 이상의 펄을 올리기 위한 혁신 기술 가치를 굳이 이제 제시를 하면서 마케팅적으로 자금들을 모으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한 이제 주가 상승세도 분명히 더 확실하게 이 이후에 나오고 있다라는 점을 좀 주목하시면은 어쨌든 목표가 자체는 상향을 하더라도 도달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진짜 상반기만 하더라도 우리 테슬라 하면은 일론 머스크고 그쵸. 일론 머스크 하면은 테슬라 그 마크가 아니라 항상 트럼프 대통령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그거만 엄청 보다가 맞아요. 요즘 너무 조용한 편이잖아요. 네. 엄청 조용한 편이잖아요. 근데 아까 주가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막 화면에 막 나올 때는 주가가 거의 플랫했어요. 네. 그래도 조용해지니까 주가가 막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일을 하고 있는 최근에 9월 우리 미주픽 시작하고 나서 네. 9월 달에 되게 좋았거든요. 맞아요. 네, 뭐 저희 친한 저희 우리 또 한 분 계시죠. 네. 테슬라도 매도하셔가지고 그 전에 전 네. 누군가 했네요. 그래, 가까운 분이죠. 그래서 그 힘든 시기를 머스크가 얘기하긴 했는데 네. 그거를 미리 말씀을 들으셨는지 네. 2분기 실적 컨콜에서 머스크가 몇 분기 힘들 거다. 맞아요. 이 멘트에 파신 건지 모르겠지만 그 사이에 최근에 주가가 9월부터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올 수 있었던 것들은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었던 어떤 트리거들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이제 트리거는 나오지 않았지만 지금 중국은 그냥 그렇지만 미국 잘 되고 있고 유럽에서도 많이 안 팔리다가 7, 8월 들어서부터 판매량이 반등하기 시작했고 인도, 동남아로 가기 시작했다. 이러한 부분들에서 반등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전반적인 그 산업에 대한 M7 중심으로 갈 때 테슬라의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들이 좀 긍정적으로 뭔가 스토리가 내러티브가 형성이 된 건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이거를 제가 경제방송 나올 때 그동안 한 달 동안에 계속 같은 워딩으로 얘기를 드렸는데 네. 일론 머스크한테 보상안이 마련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본인이 주가 펌핑에 개입을 했기 때문이 가장 직접적인 게 맞습니다. 네,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본시장에 움직이는 논리는 생각보다 그렇게 이성적이게 자금이 유출입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가 가치는 이성적이죠. 평가 네. 가치라는 것은 이성적이지만 자금이 유출입되는 것 그 자체는 이성적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에게 보상안이 마련된 딱 직후부터의 차트를 보시면 정확하게 그 흐름을 보실 수가 있었고 그때 이제 한 3주 전 정도였는데 그렇죠. 그때 막 수요일 방송, 막 저녁 방송 때도 제가 막 그런 얘기들 계속 했었어요. 보상안이 마련되고 나서 일론 머스크는 본격적으로 본인의 주가 펌핑에 개입을 할 거다. 근데 이 부분이 단순한 일반 CEO들이라면은 불가능한 부분인데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은 본인의 SNS를 그만큼 파워풀하게 운영을 해왔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X 내에서도 본인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노출 빈도까지도 본인이 로직을 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본인의 계정에 대한 그런 정도의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일론 머스크가 주가 펌핑을 못할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동안의 주가적인 부분에 있어서 눌림이 굉장히 좀 강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자면 어쨌든 이제 작년도에 트럼프가 당선이 된 직후에가 가장 좀 피크를 크게 찍었었죠. 네. 그래서 그 시점에 이제 테슬라가 가장 이슈몰이를 많이 했었고 근데 그 이후부터 일론 머스크가 사실상 트럼프와 붙어 다니면서 테슬라에서 손을 사실상 뗐었습니다. 뭐 완전히 뗀 건 아니었지만 이제 어쨌든 간에 실무적인 부분들을 그 트럼프 섬에 가가지고 그냥 같이 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사실상 테슬라 경영에 적극 참여한 게 맞나? 왜냐하면 본인이 갖고 움직이는 회사만 벌써 뭐 7개인데 그냥 월화수목금토일은 다른 회사를 같이 출근하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본인의 시간을 분산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CEO들은 이걸 되게 안 좋게 봐요. 투자자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천재인 건 알겠는데 시간을 하나에 집중하지 않는 그 모습에서 어떻게 저 사람이 영향을 잘 낼 수 있냐 이거를 좀 얘기하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비중이 높을 수 있는
있는 정치적 활동에 개입을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동시에 좀 언급됐던 게 트럼프나 일론 머스크나 둘 다 강강약약인 타입이기 때문에 서로 강한 모습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순식간에 그 관계가 악화될 거다가 항상 이제 폭탄처럼 있었죠.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직격탄으로 터진 게 그냥 이제 4월에 일론 머스크가 떠나면서부터 본격화됐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이제 몰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동안의 매출적인 개선도 거의 2분기 가량의 실질적으로 지표상으로 안 나왔고 그다음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도 실제로 트럼프와의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면서 분쟁 나올 때마다 주가가 빠졌었죠. 그래서 사실 2분기, 3분기가 대부분의 M7 종목들이 다 상승하던 구간이었는데 그때 동안에 테슬라가 혼자서 거의 못 올랐습니다. 애플도 살짝 못 오르긴 했는데 테슬라는 뭐 더더욱이 못 오르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근데 사실 이제 3분기 넘어가면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그나마 더 탄력적으로 상승했던 이유는 이제 테슬라 자체가 S&P나 나스닥 인덱스 자체를 하회했어요. 상승률 부분에 있어서. 그러니까요. 네, 가치 평가에 있어서는 절대로 하회하지 않았어요. 네. 이건 명확하게 봐야 되는 게 팔란티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에서도 그냥 탑2의 평가 가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냥 매출과 이익 대비해서. 네. 네.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어쨌든 인덱스의 평균 상승률을 따라가 주는 게 대부분의 M7의 기본적인 네. 모멘텀인데 그런 모멘텀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어쨌든 엔비디아나 이런 핵심 종목에 투자했던 투자자분들이 하이밸류 때문에 이제 고생을 하면서 자금을 빼기 시작할 때 네. 대안으로서 애플과 테슬라를 들어가게 됐던 부분이 컸다. 라고 좀 타이밍적인 이슈도 좀 있었다. 네. 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